그래서 원이랑 다 엮여지기 때문에 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피할 수가 없어. 알겠지?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뚫고 가야 돼. 그래서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시간을 한번 계속 볼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조율해서 맞출 거니까 뭐 좀 더 뭐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뭔가 아무튼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도형의 이동 갈게요. 근데 이 도형의 이동이 내용이 별로 없고요. 상대적으로 내용이 쉽긴 한데 대신에 또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다 거기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고 그냥 웬만한 것들은 그냥 편하게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얘들아, 결국 여기서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움직인다라는 거잖아. 도형을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점이 있을 수 있어, 점. 점도 도형의 일종이니까, 그치? 점을 움직인다. 이런 개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식을 움직인다. 이런 느낌도 괜찮습니다. 식. 아시겠죠? 식. 예를 들어 1차식이다. 1차식이면 직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일단은 도형이란 말이야. 그치? 그런 애들을 움직인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자. 점을 이동한다. 그 다음에 식을 이동한다. 이렇게 두 개야. 알겠지? 크게 두 가지인데 이동의 종류는 있잖아. 이동의 종류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이동하는 종류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평행이동. 두 번째는 대칭이동입니다. 아주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회전이동도 있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회전시키는 거. 몇 도 회전시키는 거.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입니다. 대신에 또 대칭이동에도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점대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대칭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구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거, 점을 점대칭 이동하는 거, 점을 선대칭 이동하는 거. 아시겠죠? 식을 평행 이동하는 거, 식을 점대칭하는 거, 식을 선대칭하는 거. 일단 이렇게 6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집중. 자, 그러면 일단은 얘들아 평행 이동부터 먼저 갈게. 평행 이동부터. 평행 이동에서는 있잖아. 그냥 딱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아.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점의 평행 이동이랑 식의 평행 이동이 있는데 일단 점의 평행 이동부터 갈게요. 네.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x, y라는 어떤 점이 있습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a 칸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우리가 그 느끼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x 대신에 x 플러스 a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대로 더해지면 되고 y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b만큼 더해지면 됩니다. 그쵸?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쵸?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겪어왔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식의 평행 이동이죠. 네, 점의 평행 이동과 식의 평행 이동이 반드시 구분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fx, y는 0이라는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fx, y는 0이다. 이런 게 일단 등장하는데 얘를 일단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돼. x랑 y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다시. x랑 y로 구성된 어떤 식이라는 뜻인 거야, 그냥. 아시겠죠? 네. 그래서 x와 y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뜻입니다. 얘 자체가요, 일단.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일단 있는 건데, 얘를 평행이동 해볼게요. f의 x, y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치면은 일단 결과부터 얘기해보자. 얘들아, x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고 배웠죠? x? 마이너스 a. 부호가 거꾸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를 배우셨을 겁니다. 아마 결과적으로 알고 계실 거야. 저렇게 된다라는 거를. 그치? 근데 이제 그 결과를 그 나오게 하는 이 과정 있잖아. 이 과정을 한번 정리할게.
알겠지?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야 돼. 제가 이런 너희한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별로 잔소리를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조언도 딱히 안 해요. 조언도 안 해. 왜냐면 내가 너희보다 나은 인간이라는 별로 생각이 없어. 내 진짜로 솔직한 마음으로. 알겠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학생들한테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뭐 해주고 막 이러는 거를 별로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 조언 뭐 이런 거 어줍잖게 할 자격도 없고 별로 제가 낫다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수학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제 말을 따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나는 별로 확실하지 않으면 말을 잘 못해. 알겠지? 말을 잘 못하는 타입이어서 제가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 그럼 일단은 과정 한번 볼게. 이 과정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얘들아, 어떤 이런 식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이 있는데, 알겠지? 이런 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얘를 이제 식으로 썼을 때 fx, y는 0이고 x랑 y로 구성된 식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다고 쳐보잔 말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대로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러면 어떤 또 다른 이런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냐면 이 식이 과연 어떤 식인지를 내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파악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점은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오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식의 주인공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편의상 x, y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x랑 y가 주인공이 되는 식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괜찮으시죠? 네. 제가 지금 여기 새로운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도 사실은 x, y가 주인공이거든요. 자, 집중하세요. 자, 여기도 x, y가 주인공인데 여기도 x, y라고 써버리면 여기 x, y랑 여기 x, y랑 구분짓기가 어려워. 힘들어져. 그래서 얘를 구분짓기 위한 장치일 뿐인데 x', y'이라고 일단 세팅을 할 거야. 저기 있는 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의 목표는 뭐냐면 저번에도 설명을 했었지만은 나의 목표는 X'과 Y'이 주인공이 되는 식을 여기다가 딱 하고 쓰는 게 내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X'은 X 플러스 A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쵸? Y'은 Y 플러스 B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Y가 지금 여기 X, Y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넘겨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쵸? 얘를 넘겨서 정리하시면 F의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주체가 되는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내가 찾고자 했던 이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x 프라임, y 프라임 여기 있죠.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 얘가 는 0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식이었고 원래 아까 프라임과 프라임은 뭐였다고? 얘와 얘를 그냥 구분을 짓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장치가 역할을 다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굳이 프라임을 붙일 필요는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프라임과 프라임이 날아갑니다. 네, 이거 빼고 이거 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식이 자체가 x-a, y-b는 0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작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스스로 쓸 줄 알아서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방학 때 공부를 막 엄청 많이 한다고 성적이 오르면 얼마나 편하겠니? 그치? 많이 막 하면 다 되면. 근데 그게 방향성이 뚜렷해야 돼요. 뚜렷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 뭐 그것저것 그냥 바쁘게 힘들면 좋고 바쁘면 좋고 이게 아니야. 절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충분히 여유 있게 공부해야 되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막 급해가지고 쫓겨가지고 막 숙제 막 이건 나도 좀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숙제 나가야 될 양이 있다 보니까 막 그래도 저는 아마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내는 편은 아니거든요. 숙제를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좀 생각하면서 방향성 좀 제대로 잡고 개념 먼저 잘 하고 문제 풀고 개념이랑 자꾸 엮어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알겠죠? 그냥 막 문제만 드립다 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그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전환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 중학교 때는 그냥 양치기로 엄청 많이 문제 풀면은 그냥 대부분 다 해결되고, 맞지? 그랬잖아. 그건 내용이 별로 적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용이 많아지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데는 딱 그 이유밖에 없어, 내가 보기에는. 다들 공부는 너무 열심히 하거든? 아, 내가 봤을 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실력이 지금 저것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그냥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냥 이상하게 해서 그래. 막 너무 이상한 데다 힘을 막 쓰는 거야. 막 바쁘기만 오지게 바빠요, 막. 그쵸? 막 바쁘고, 막 하고,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수학은. 네. 자,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일단 평행이동에 대한 식의 평행이동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식의 평행이동이 거기서 지금 나와 있는 도형의 평행이동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대칭이동 갈게요, 대칭이동. 여러분, 이 대칭이동이 진짜 수학에서, 특히 고등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대칭이동. 점대칭, 선대칭 어마어마하게 다 중요한데. 자, 일단은 뭐부터 할까? 선대칭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 그쵸? 선대칭부터 합시다. 선대칭. 얘들아, 선대칭의 종류,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X축 대칭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야. 알겠지? 이거는 무조건 그냥 외우는 거지. 암기. 기본 암기입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아마. 그치?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지, Y축 대칭, 이런 것들은 이미 사전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추가해서 외워야 되는 거. X는 A 대칭, Y는 B 대칭. 여기까지는 같이 외워야 돼요. 네. 여기도 암기입니다. 외우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은 Y는 mx 플러스 n에 대한 대칭.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리 파악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다시 선대칭의 종류가 총 7가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대칭의 종류가 7가지인데 그중에 6가지는 외워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6가지는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점이랑 식을 구분해서 했잖아. 그치? 그리고 시스템도 좀 다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의 평행이동과 식의 평행이동이 부호가 바뀌는 게 서로 달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달랐는데 그럼 대칭이동은 점의 대칭이동과 식의 대칭이동이 같은 구조로 들어갈 거냐? 다른 구조로 들어갈 거냐? 일단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여기서는 대칭이동 그냥 이 자체로만 보면은 점의 대칭이동이랑 식의 대칭이동이 그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대칭이동들은 있잖아. 점과 식의 구분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까 평행이동은 점을 평행이동하느냐, 식을 평행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메커니즘이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칭이동에 관련돼서는 점과 식의 구분이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짬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섞이는 경우. 이제 그게 어려워요. 그게 조금 헷갈려. 그리고 아무도 안 알려줘. 그리고 그냥 애들한테 맡기거든? 야, 이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보통 맡기는데 그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는 구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씩 한번 얘기해보자. 얘들아, X축 대칭은 뭐 부호 바꾸는지 아시죠? Y의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 맞죠? 그쵸? X축 대칭하면,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은 X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Y는 X 대칭하면은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고요. 그쵸? 위치를 바꾸는 것이고, Y는 마이너스 X를 대칭하게 되면은 X랑 Y의 부호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같이 바꿔야 됩니다. 그쵸? 둘 다 같이 바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중학교 때도 했던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미 뭐 배우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들아, 만약에 어떤
x는 a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알겠지? x는 a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던 거고, 여기 있는 점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점을 x, y를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요렇게 지금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점은 얼마인가요? 이걸 지금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얘들아, 여기를 내가 편의상 구분 짓기 위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얘기해보고, 그래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일단 표현을 할 건데요. 그냥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y 프라임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y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 프라임은 그냥 원래 y인 거고, x 프라임과 x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게 지금 수직이 등분선이 a이기 때문에 x랑 x 프라임의 평균 값이 a란 말이에요. 그렇죠? 평균이 a야.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그냥 2a가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가 2a-x가 돼야 됩니다. 그쵸? 2a-x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만약에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하잖아? 그러면 x, y가 뭐로 바뀌는 거다? 2a-x, y로 바뀐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를 점에서도 적용해도 되지만은 도형에서 적용을 해도 된단 말이야. 자, f, x, y는 0이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알겠지? x랑 y로 구성된 어떤 식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들아, 얘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f에 x 대신에 2a-x가 들어가고 y가 들어가고 얘가 는 0이다. 일단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팔게요. 조금만 더 파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는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그쵸?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얘를 x는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고 생각해보죠. 그치? 얘를 x는 3에다가 대칭 이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거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도 꼭지점이 0,0인 게 6,0으로 옮겨졌을 거야. 그쵸? 그래서 식을 쓰면 y는 x-6의 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이랑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x는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한 거다? 6-x를 대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y는 6-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사실 얘랑 같은 거니까 이거나 그거나 서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예제는 이런 거예요. 자, 임의의 x에 대하여 fx는 f6-x랑 같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자연스럽게? 맞죠? 그렇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얘가 원래 함수고 얘가 x는 3에 대해서 대칭한 거죠. 근데 이 함수식이랑 이 함수식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달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는 달라야 된다고. 어떤 애를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원래는 다른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다는 거야? 그냥 서로 같다라는 거지. 대칭 이동을 해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칭 이동을 해도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함수 자체가 원래 자체적으로 x는 3에 대해서 대칭을 갖고 있어야, 그쵸? 대칭성을 갖고 있어야 원래 있는 거랑 얘를 대칭을 한 거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미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원래는 y는 fx랑 y는 6-x가 서로 같다. 그죠? 이게 서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3에 대해서 대칭을 해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얘는 x는 3에 대해서 자체적인 대칭 함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흐름인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는 여기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번에는 y는 b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x, y가 있는데 x는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y 대신에 아까 x는 a 대칭할 때 어떻게 했어? 2a-x 했잖아. 똑같이 하시면 돼. y는 b 대칭하면 y 대신에 2b-ya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저 6가지는 그냥 외워야 되고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y는 mx 플러스 n에 대해서는 원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이 있기는 있어. 근데 그 공식이 더 어려워, 더 복잡해. 알겠지? 외우는 게 더 미칠 거야, 아마. 그래서 저도 안 외워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지우고, 여기. 네.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저기 원리 파악하자는 거는 뭐 별게 아니고요. 이게 mx 플러스 n이니까 여기도 뭐 이제 0이 아니고 여기도 0이 아니어서 그냥 일반적인 직선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7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점을 대칭 이동하면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야. 그치? 이쪽으로 올 건데 자, 이 점을 내가 이 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주어졌다고 치자. 1,5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 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식이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2개의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수직 관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수직 관계니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a-1분의 b-5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일단 첫 번째 식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수직인 뿐만 아니고, 그치? 이게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5. 이 좌표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대입을 하는 거지. y 대신에 재 놓고 2분의 b 플러스 5는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두 번째 식.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연립해 주셔가지고 a 값, b 값을 그냥 구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네, 뭐 공식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득을 본다면 그렇게라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공식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칭 이동 중에 선대칭은 했거든요. 이제 점대칭 갈게요. 네. 글쎄요, 아마 시간을 봐야겠지만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점대칭 가볼게요. 네, 점대칭. 얘들아, 점대칭은 크게 두 종류만 아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원점 대칭, 0,0에 대한 대칭. 두 번째는 그 외의 대칭인데, 그 외에 0,0이 아닌 또 다른 점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a, b 대칭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a, b 대칭 이렇게 가볼게. 자, 사실은 이것도 이미 알고 계시죠? 중학교 때 과정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원점에 대해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지? x랑 y를 어떻게 합니까? 부호를 바꾸셔야 되죠? 그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x랑 y의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챙겨드려야 될 거는 일단 이 부분, 그쵸? a, b 대칭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추가적인 내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얘들아, 일단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있어서 여기 a, b라는 점이 있는 거야. a, b라는 점이 있어서 어떤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대칭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요 점이 이제 얼마가 될 거냐 이걸 지금 찾고 싶다 이런 얘기죠.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가 x', y'이라고 둘 거고요. 근데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똑같아요. 왜냐면 이 둘의 중점이 이거니까 어차피. 그치? 얘랑 x랑 x'의 평균이 a인 거고 y랑 y'의 평균이 b인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2a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2a-x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2b-y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y를 어떻게 한다? 2a-x, 2b-y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 뜻이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파볼게. 예제를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제는 아까랑 비슷하게 어떤 원이 있다라고 칠까요, 여러분? 반지름 일자리인 원. 네, 반지름 일자리인 원이 있는데 얘를 3,2에다가 점대칭 시켜가지고요. 이런 원을 한번 잡고 싶어. 알겠지? 이런 원을 잡고 싶은 거지. 그러면 원래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그쵸?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원을 점대칭 시킨다고 해도 사이즈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쵸? 사이즈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중심이랑 중심이 어차피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상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좌표로 치면은 아마 6,4가 된다는 건 어차피 알고 있기는 해요. 그쵸? 근데 이거를 방금 배웠었던 이 내용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3,2를 지금 점대칭을 시킨 거니까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6-x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아까 한 것처럼 a, b 대칭하면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y 이렇게 지금 대입이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x 자리에 6-x가 대신 들어갑니다. 자, 여기 y 대신에 4-y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y-4의 제곱은 1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아래다 쓸까 했는데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쓸게 나는. 네? 아, 근데 어차피 점대칭을 하면 반지름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네. 자, 두 번째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자, fx 플러스 f의 6-x는 8이다. 자, 이거의 의미 파악을 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보실게요.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거를 잠깐 좀 확인을 해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y는 fx라는 게 있었어. 어떤 함수인 거지. 알겠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선생님이 x축 방향으로 미안해. x축 방향이 아니고 3,4에 대해서 점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알겠지? 3,4에 대해서 점대칭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x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6-x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f에 6-x가 들어가게 되고요. y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8-y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럼 8-y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를 대칭 이동하면 3,4에다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된다는 뜻이야 지금? 알겠지? 그래서 얘를 y는 하고 넘겨서 정리 좀 해볼게. y는 하고 넘어갈 거니까 얘가 일로 넘어가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f의 6-x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8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랑 항상 같다라고 하면 나오는 식이 얘인 거 아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그쵸? 다시 이 식과 이 식이 언제나 같다라고 하면 fx 플러스 이게 넘어간 거고 f의 6-x는 얼마? 8인 상태라고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얘들아,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얘를 어디 점에다가 여기 3,4라고 하는 점에다가 대칭을 시켜 놓으면은죠. 그쵸? 대칭을 시켜 놓으면은 원래 거랑
바꾼 거랑 서로 같습니까? 같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언제나 얘랑 같으려면 이 함수 자체가 몇 컴마 몇에 대해서 점대칭 돼 있으면 되죠. 3,4에 대해서 얘가 원래 자체적으로 점대칭이 돼 있다고 치면 얘를 3,4에다가 점대칭을 시키기 전과 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같은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랑 서로 같다라는 말은, 그치? 얘랑 이 함수 자체가 원래도 3,4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인 거거든. 그치? 그걸 식으로 풀어놓은 게 쟤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 있죠? 얘를 봤을 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해 주세요. 두 개를 더해. 더하면 6이 나올 거야. 그치? 그 6을 나누기 2 해서 여기 3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8에 해당되는 값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눠가지고 3,4에 대한 점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분수함수 아시죠, 여러분? 분수함수. 그쵸? 분수함수 배운 적 있으시죠? 네. 힘들어? 자, 알았어. 요것만 하고 쉽게. 알겠지? 얘들아, 분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필기 안 해도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점근선인 거 아시죠, 이렇게? 그죠?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점근선을 기점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근선의 교점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은 대칭의 중심이 돼요. 점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내가 식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결국 얘가 분수함수라는 걸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멘트를 줬다고 생각해보자. fx 플러스 f 8-x는 6이다. 이거를 만족한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얘가 몇 컴마 몇에 대해서 점대칭? 4,3에 대한 점대칭성을 갖고 있다. 다시. 이거랑 두 개 더하면 8이고 나누기 2 했으니까 4, 이거 절반인 3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점이 얼마란 얘기야? 4,3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가 점근선이 하나는 x는 4가 되고 여기는 y는 3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y는 x-4 플러스 3까지 쓰고 여기 하나만 비워놓은 상태로 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금 배웠었던 요 내용은 점대칭성에 관련된 표현이고 점대칭 관련된 함수들이 계속 이 공통수학 2에서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지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 몇 번까지? 10분만 쉴게요, 10분만. 네. 뭐예요? 점근선이 뭐예요? 이게 점차적으로 근접하는 선이란 뜻이죠. 닿지는 않고 계속 하려고.